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벡터가 이제 뭔지에 대해 배웠어요. 오늘은 벡터의 연산. 연산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뭐 벡터에서 나누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냥 일반적인 숫자들, 실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크기만 있으니까 스칼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스칼라들은 어떻게 곱하고 더하는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벡터는 방향이 있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더하지? 어떻게 빼지? 어떻게 곱하지? 뭐 요런 거 여러분들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뭐 우리가 항상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부터 하잖아요. 더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의 덧셈. 여기 벡터 A가 있고 여기 벡터 B가 있어요. 이 벡터 A와 이 벡터 B를 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 뭐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막 권법 있잖아요. 막 독수리권, 막 사마귀권, 막 마찬가지로 두 가지 권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권법 중에 뭐 한 가지만 하면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절대 무림고수가 될 수가 없죠. 두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삼각형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벡터를요, 여기다가 옮겨와도 똑같은 거예요. 방향하고 크기만 같으면 옮겨올게요. 대충 같나요? 좀 안 같은 것 같은데. 자, 같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옮겨왔고요. 내가 이 녀석을요, 요 벡터 A의 종점으로 옮겨올게요. 이렇게 옮겨올게요. 그랬을 때 이 벡터와 B를 더했다라 함은, 이 벡터 A와 이 벡터 B를 더했다라 함은 어떻게 되느냐? 축구의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패스, 여기 A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 B라는 녀석한테 공을 패스한 다음에 이 B라는 녀석이 여기 C라는 녀석한테 이렇게 패스를 했다 치면 결국 A가 C한테, 결과만 봤을 때 결국 A가 C한테 패스한 그러한 결과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둘을 더한 결과예요. 써보면, 자, 벡터 AB와 벡터 AB와 벡터 BC를 더하면, 벡터 BC를 더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되느냐? 벡터 AC가 된다. 아, 나 실수한 것 같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거 밑에다 옆으로 넘어가니까 밑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20초만 뺏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한 결과를 보려면 일반적으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아, 이 녀석이 더한 결과물이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렇게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림이 없을 때 그냥 요렇게만 덩그러니 나왔을 때, 요게 나왔을 때는 이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정확하게 나온 이런 상황에서의 결과는, 지금 얘에서 여기가 나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종점하고 여기에 시점하고 같겠죠. 왜냐면 내가 이걸 종점에다 갖다 놨으니까. 여기에 종점과 여기에 시점이 같은데, 여기에 시점과 여기에 종점과 여기에 시점이 같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없애버리고, 얘가 시점, 얘가 종점, 얘가 시점, 얘가 종점인 그런 벡터다라고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벡터 DC랑 벡터 CA랑 더하면 뭐냐라고 나온다면, 종점과 시점이 같으면 이렇게 없애고, 아, D에서 시작해서 A에서 끝나는구나. 뭐 그림상으로 봐도 이해가 되죠. D에서 시작해서 A에서 끝나는 이런 벡터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 자, 요번에는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 아, 선생님 화면 밖으로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되네요. 자, 요 벡터를 또 그대로 여기로 갖고 오고요. A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를, 아까는 이 삼각형 전법은 종점에다 갖다 놨잖아요. 요번에는 요 같은 시점에다 갖다 놉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나 뭔가
좀 작아진 느낌인데? 자, 이렇게 하여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럼 합한 결과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얘랑 크기가 같은, 크기가 같고 평행한, 요런 선분을 하나 그려주고, 얘랑 또 같은, 요런 선분을 하나 그려주게 되면, 요게 이제 평행사변형인데, 그림이 좀 별로네. 그냥 합시다. 자,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요쪽에 있는 점에다가 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이 결과가 바로, 이제 합친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D라고 놓고, 여기를 C라고 놨을 때,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은 벡터 A는 AB니까 벡터 AB가 되겠고요. 네, 벡터 AD 의 합은 결국 AC가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지금 보면 시점이 다 이렇게 좀 맞춰져 있죠. 이렇게 시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직접 그림을 요걸 구해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고 혹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주셔야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평행사변형은 더 많이 그려야 되고 더 복잡한 것 같고 삼각형 이게 훨씬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림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방법 전부 다 익혀두셔야 돼요.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전부 해봤고요. 예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1번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한번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문제 1번입니다. 선생님이 도저히 모든 종이를 잠깐만 이게 있어. 근데 이거 못 쓰는 거네. 자, 모는 종이를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 그리세요. 이 기울어짐의 정도, 이 방향은 뭐 몇 칸, 가로로 몇 칸, 세로로 몇 칸 같다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는 종이에다가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선생님은 그냥 방법만 좀 알려주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갈게요. 자, 문제 1번. 두 벡터 AB가 있을 때 더해봐라. 뭐 그런 얘기죠. 벡터는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그대로. 뭐 어떻게 할까요? 삼각형 전법을 쓸게요. 1번은. 그럼 삼각형 전법을 쓰려면 얘를 여기에 종점으로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그려.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패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패스 갔으니까 결과는 이렇게 간 녀석이니까 요 녀석이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한 결과가 된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이번에 평행사변형 전법을 써볼게요. 평행사변형 전법을. 그러면 얘를 요 A를 여기 시점으로 옮겨와야 되죠? 이렇게 옮겨옵니다. 이렇게 벡터 A죠. 벡터 A고. 그럼 우리는 평행사변형 전법을 쓰려면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요 점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 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출발한 요 녀석이 이제 요 녀석이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한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그죠?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지금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똑바로 그리세요. 자, 다음 3번. 자, 이번에는 뭔 전법을 써볼까? 선생님이 지금 화면 밖으로 또 나갔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삼각형 전법을 써볼게요. 자, 삼각형 전법을 쓰게 되면 요 B를 갖다가 여기 종점에다가 옮기는 거죠. 이렇게 옮겨야 되죠.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패스하고 패스했으니까 백패스했네요. 이렇게 간 요 결과가 이제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하기는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더하기를 할 때 이제 뭐 연산법칙 중에 이제 뭐 교환법칙 그리고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벡터의 덧셈에서도 그러한 법칙이 그대로 성립을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숫자, 즉 스칼라에서는 뭐 그냥 계산 결과를 숫자로만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벡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교환 법칙은 말 그대로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A가 같냐. 그러니까 벡터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한 결과와 그 다음에 벡터 B와 벡터 A를 더한 결과가 서로 같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한번 봅시다. 벡터 A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벡터 B를 더하면 요 끝에서 이렇게 다 갔을 때 이게 삼각형 전법을 쓰면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한 결과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벡터 B, 그러니까 벡터 B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벡터 A를 가도 똑같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같다라는 게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벡터에서도 교환 법칙이 그대로 성립을 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그럼 결합 법칙도 설명할까? 저기 성립할까? 결합 법칙은 A와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한 것과 B와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한 게 뭐 같냐, 뭐 요런 거잖아요. 결합 법칙은 뭘 먼저 결합해서 더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A와 벡터 B를 더한 다음에 벡터 C를 더한 것과 안 돼. 벡터 B와 나오나? 벡터 B와 다시 벡터 B와 벡터 C를 갖다가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벡터 A를 더한 것과 이게 같을 것이냐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순서대로 해볼게요.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하면 그 결과는 요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 요만큼 계산한 게 요겁니다. 그 요거랑 벡터 C를 더한다는 얘기는 요만하게 간 다음에 요 끝에서 다시 요렇게 간 요 녀석이 이제 요 결과가 되는 거죠. 요 녀석. 자, 그런데 내가 벡터 B와 벡터 C를 더해 줄게요. 벡터 B와 벡터 C를 더하게 되면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근데 A에다가 그걸 더하라는 거니까 A만큼 A 벡터 A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가면 마찬가지로 결과물이 요 녀석이 나오겠죠. 이렇게 한 녀석도 요 녀석, 이렇게 한 녀석도 요 녀석,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한마디로 요 녀석과 요 녀석도 같다. 즉 결합 법칙도 그대로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덧셈에서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1번이에요. 벡터 AB, 벡터 CD, 벡터 BC의 합 더하기의 결과가 뭐냐. 그림 그리라는 게 아니고 이런 벡터 같은 경우 시점과 종점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연산 법칙,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 둘의 위치를 바꿀게요. 교환 법칙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할게요. 결합 법칙을 쓰는 거죠. 뭐 뒤에 거 두 개를 해도 되는데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합시다. 보니까 여기 종점과 여기 시점이 같아요. 그러면 이 결과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얘랑 또 같아요. 없을 수가 있죠. 그러면 결과는 벡터 AD다 라고 이렇게. 자, 여기도 봅시다. 자, A, B, B, C 마이너스 나왔다고 당황하지 않아야겠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건 시점과 종점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벡터 BA라고. 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얘를 결합할게요. 얘를 결합해서 써보면 A, B, B, C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벡터 A, C가 되고 거기에 벡터 B, A를 더하는 거네요. 얘네들의 위치를 바꿀게요. 교환 법칙이죠. 그러면은 벡터 B, A 더하기 벡터 A, C가 됩니다. 얘랑 또 같네요. 그러면 얘는 벡터 이제 BC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2번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문제 2번. 자, AC, 벡터 AC 더하기 벡터 이거 하기 중에 AC 할게요. AC. 욕한 거 아니고요. AC, DB, BA. 동네 바보. 아,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뭐 어떻게 해볼까? 일단, 여기 같죠? 그러니까 요거 먼저 이제 결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AC 더하기, 그 다음에 요는 벡터 DA가 되겠네요. 얘네들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DA 더하기 AC. 여기 또 같네요. 그죠? 따라서 벡터 DC가 된다. 이렇게. 자, 이것도 봅시다. 얘는 요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꿀게요. 그러면은 벡터 AB에 얘를 먼저 써주고 벡터 BC 더하기. 얘는 위치를 바꾸면서 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시점과 종점까지 그냥 바꿔버릴게요. 그럼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 근데 얘랑도 같은 게 한 번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하나씩 할까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을 결합해서 먼저 계산을 하면 이제 AC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CA가 되네요. 자, 그럼 또 요렇게 되니까 얘는 벡터 A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내요. 시점하고 종점이 같아. 뭐냐? 0벡터라는 거죠. 0벡터.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재밌죠? 뭔가 아까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더하는 건 약간 뭐 숨은 그림 찾기 같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뭐 퍼즐 맞추는 그런 느낌? 아무도 공감 안 하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증명 문제네요.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벡터 AB를 A, 벡터 BC를 B, 벡터 CA를 C라 할 때 벡터 A, 벡터 B, 벡터 C의 합이 0벡터임을 증명하세요. 요걸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데 와, 이거 그림만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벡터 A에다가 벡터 B에다가 벡터 C를 더했는데 이거 삼각형 전법에 의하면 얘랑 더하고 얘랑 더하면 결국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A에서 A로 가니까 0벡터다. 바로 증명이 되는데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술형 나왔을 때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많이 쓸 것도 없습니다. 벡터 A가 뭡니까? 벡터 A가 A에서 B로 가니까 AB. 벡터 B가 뭡니까? B에서 C로 가니까 BC. 벡터 C가 뭡니까? 벡터 C는 C에서 A로 가니까 CA. 요거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죠. 그럼 요거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먼저 없어지니까 여기 벡터 AC고요. AC. 그리고 C A인데 또 되니까 시점과 종점이 같아? 0벡터구나.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을 써봐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쉬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더하기 마스터했어요. 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너무 중요해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빼기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빼기가 헷갈려요. 되게 헷갈려서 중요해요. 그림이 없을 때 특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림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항상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자, 벡터의 뺄셈. 내가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고 싶어. 더하기는 아까 막 그림으로 막 이렇게 그려보면 되게 눈에 잘 들어왔는데 이 빼기가 그림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벡터 A에 더하기 마이너스 벡터 B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정수의 덧셈 뺄셈에서 많이 했잖아요. 중1 때 그냥 주구장창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벡터 A와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벡터 B가 필요하네요. 그럼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벡터 B를 갖다가 내가 그려볼게요. 얘랑 방향만 반대면서 크기는 똑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나 그림이 왜 이런디? 이렇게. 요게 마이너스 붙인 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는 건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려면 요 녀석을 여기다 갖다 놓거나 아니면 요 녀석이랑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 벡터 A를 여기를 내가 C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대로 그대로 이어주고 방향 똑같이 하면 요 녀석도 벡터 A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럼 벡터 A와 얘를 더한다는 것은 얘와 얘를 더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뭐 얘는 지금 이렇게 시작했고 종점에서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한 녀석은 요 녀석이죠. 요 녀석. 근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한 결과는 결국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녀석은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뺀 녀석은 요 녀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결과를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요 녀석이 그러니까 좀 써볼까요? 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지금 이제 유도해내기 위해서 그린 거고 그냥 벡터 A랑 벡터 B가 있을 때 요 녀석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벡터가 근데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벡터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잖아. 그럼 일단 시점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시점을 붙여주고요. 시점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면은 요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뺐다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이 빼지는 녀석의 종점에서 뺨을 당하는 녀석의 종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앞에 거의 종점으로 향한다. 빼기가 있을 때 이 앞에 거의 종점,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을 향한다.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을 향하는 그게 바로 빼기의 결과가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벡터와 뭐 이런 벡터가 있다. 빼봐라 하면 맞춰줍니다. 하나를 옮겨서 맞춰줍니다. 맞춰줘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걸 빼는 결과다. 그럼 여기에서 이걸 빼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로 가는 요 방향이 이제 빼지는 결과다. 라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간결하게 나왔다? 그러면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간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AB에서 AD를 빼라. 그림을 다시 그려야겠네. 아니지. 그냥 결과만 할까? 자, AB에서 AD를 빼라.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거라고 했죠. 이거? 즉 D에서 B로 간다. 즉 벡터 D, B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났을 때는 그림이 없을 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더하기는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빼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간다. 그럼 여기도 종점과 종점이 나와 있으니까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거의 종점 D에서 앞에 거의 종점 B로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빼기는 이렇습니다. 더하기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우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걸로 간다.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간다. 이렇게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간다. 이게 중요해요.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간다.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간다. 해봅시다. 문제 4번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문제 4번. 자,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봐라. 자,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려면 일단 시점이 일치한 상황에서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한다. 뒤에가 B, 앞에가 A니까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가는 이 방향의 벡터가 바로 이제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된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시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옮깁니다. 얘를 일로 옮겨볼까요? 요렇게 되나? 그럼 요렇게 되네요. 요 정도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A 빼기 B니까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 방향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꼭 이렇게 그리지 않고 얘랑 똑같이 이쪽에다 그려도 됩니다. 왜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은 녀석이니까.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녀석이 바로 이제 3번이죠. 3번. 자, 시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 B를 내가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 위에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밑에 평행하게 여러분들은 모는 종이가 있으니까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요 녀석이 되는 거죠. 요 녀석이 바로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된다. 이렇게. 빼기는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다음 예제 2번이네요. 예제 2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2번 보니까 오른쪽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 하고 OA를 벡터 A, OB를 벡터 B라고 할 때 다음을 벡터 A와 B로 나타내시오. 일단 벡터 AB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벡터 AB는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요 방향의 벡터죠. 요 방향. 그러면 이 결과는 이쪽 종점에서 이쪽 종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앞에 거가 벡터 B가 되겠고 뒤에 거가 벡터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C. BC는 B에서 시작해서 C로 가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벡터 A가 이 녀석이니까 이거랑 방향망 반대인 요 녀석은 마이너스 벡터 A라고 할 수가 있는데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거, 이게 앞에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가 마이너스 벡터 A고요. 뒤에 거가 벡터 B인데 빼준 결과니까 벡터 BC는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문제 5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이 아니라 5번 봅시다. 오른쪽 정육각형 ABCDEF에서 ADBCF의 교점을 O라고 한대요. 요거죠, 요거. 그리고 OA를 벡터 A, 완 써놨노. 요걸 벡터 A, 그 다음에 OC를 벡터 B라고 하네요. 요걸 벡터 B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자, 이랬을 때 다음을 벡터 AB로 나타내시오. CD가 볼까요? CD. 자, CD는 요거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자, 그럼 요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요 벡터 A를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는 이제 벡터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녀석이죠?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가 이 녀석. 뒤에 거가 이 녀석. 뺀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CD는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가 되는 거고요. 맞나?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책 좀 잠깐 볼게요.
맞군요. 자, 다음 DF 갑니다. DF. DF는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래요. 우와. 뭐야 이거. 당황하지 말고 벡터는 방향과 크기만 같으면 됩니다. 요거랑 방향과 크기가 같은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가니까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 요게 앞에 거예요. 벡터 A. 그리고 요게 뒤에 거죠? 벡터 B. 빼준 결과가 이제 된다는 거. 할만하죠? 근데 뺄셈은 여러분들 진짜 좀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연습장에다가 대충 그려놓고, 뭐 아무 도형이나 그려놓고 한번 연습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하기, 빼기, 벡터의 덧셈과 뺄셈 얘기를 해봤습니다. 더하기는 좀 눈에 잘 들어오는데 뺄셈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이야 이제 많이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라는 게 이제 길찾기인 거 아시죠? 길찾기.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이사를 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처음에는 낯설어서 막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만 이제 나중에는 뭐 그냥 핸드폰 게임하면서도 가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이 길찾기랑 똑같습니다. 많이 반복하고 많이 연습하면 다 돼요. 여러분들도 이 기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연습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도 수행평가 봐야 되는 거 아시죠? 벡터도. 벡터에 관련된 수행평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니까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뵐지 온라인에서 뵐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